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인생은 제자리인가? 나는 젊을 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던졌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다.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한계가 명확하다. 현명함이 없는 노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나는 가난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책임뿐이었고 그 책임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두려움이란 도망치는 사람에게만 위협이 된다. 나는 두려움과 마주서기로 했다. 가장의 어깨는 무겁고 사업가는 항상 외롭다. 그러나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면 가난은 계속 자리를 지키고 미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다. 대신 현명함을 가진 사람을 기억한다. 나는 이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았다. 사람들은 노력의 양으로 성취를 설명하려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보다 방향을 정확히 잡은 한 사람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그 이유를 파고들었다. 근면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불편해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열심히 한다는 말에 짙은 자기 위안을 숨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해야 한다. 열심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명함은 선택한 사람만 가질 수 있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책을 붙잡았고 사람을 관찰했고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할지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그렸다. 그때 깨달았다. 원칙 없이 움직이는 노력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환이다. 나는 방향을 먼저 잡고 그 위에 근면과 완벽주의를 얹었다.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의 절반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 수천 번 멈추고 수천 번 물어본 결과였다. 내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일은 확장되는가? 아니면 한계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10년을 써도 바뀌지 않는다. 반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묻는 사람은 단 1년 만에 인생 궤도가 바뀐다. 나는 말하고 싶다. 현명함이란 큰 결정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결정 하나를 허투루 하지 않는 습관이다.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평생 같은 자리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묻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버텼다. 그리고 버티는 것을 미덕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길을 아는 자가 승리한다. 나는 당신에게 경고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노력, 당신을 앞으로 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리로 돌려보내고 있는가? 가난한 환경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근면은 죄가 된다. 시간을 태우고 청춘을 쓰고 가족에게 줄 수 있었던 미래를 놓치게 만든다. 나는 말한다. 길이 맞다면 천천히 가도 된다. 그러나 길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 실패다. 여기부터가 시작이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길을 찾았는지,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원칙을 세웠으며 어떻게 신뢰를 기반으로 제국을 만들었는지는 이제 천천히 펼쳐 보이겠다. 젊은 시절 나는 항상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하나는 모두가 걷는 길, 다른 하나는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은 전자를 안전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것을 정체라고 불렀다. 반대로 사람들은 후자를 위험이라 했지만 나는 그 길에서만 기회의 씨앗이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확실한 길을 찾는다. 그러나 세상에 확실한 길은 없다. 확실해 보이는 길은 이미 수백 명이 지나간 흔적이 달아버린 길이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이미 누군가가 먼저 따고 난 남은 것들 뿐이다. 나는 일찍 결심했다. 남들이 걷기 전에 먼저 걸어보자. 모두가 주목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자. 이 마음으로 시작한 첫 사업들도 많았다. 성공했다고 말하기엔 부끄러운 실패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실패들 덕분에 나만의 길 선택의 원칙을 만들었다. 첫째, 확장되지 않는 일은 시작하지 않는다. 버는 만큼 쓰는 구조라면 열심히 할수록 몸만 망가지고 마음만 늙는다. 나는 늘 생각했다. 내가 일을 넣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10이 되어 돌아오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일은 일자리이지 사업이 아니다. 둘째, 사람을 키울 수 없는 일도 하지 않는다. 사람을 통해 성장하지 못하는 일은 결국 나 혼자로 끝나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 속에서도 사람을 먼저 봤다. 사람이 성장하면 사업은 자연히 커졌다. 신뢰는 금보다 귀했고 나는 그 사실을 평생 놓치지 않았다. 셋째, 시간을 태워야만 유지되는 일은 피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유한하다. 시간을 갈아넣는 사업은 처음엔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 주인이 지쳐 쓰러진다. 나는 이 원칙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켰다.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원칙을 배우기보다 돈이 될 것 같다는 말에 더 귀가 솔깃하다. 하지만 돈 냄새를 맡는 사람은 정작 돈의 본질을 모른다. 돈은 길을 잘 고른 사람에게만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나는 이 진실을 누구보다 처절하게 경험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길은 내 가족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선택하는 길은 내 인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 자식의 인생, 가문의 방향까지 바꾸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나는 길을 고르는 일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고 남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길을 정할 때만큼은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보았다. 성공이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한다. 나는 남보다 똑똑하지 않았다. 다만 남들보다 오래 생각했을 뿐이다. 길을 잘못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단추다. 단추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도 모양이 망가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중에서 진짜 지혜를 준 것은 성공이 아니라 상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 묻는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웃는다. 내가 원래부터 현명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가 나를 현명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나는 내 판단을 믿지 못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늘 불안했고 실수할까 두려워 망설이기 일쑤였다. 그러나 선택을 미루는 것은 선택을 잘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였다. 미루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고 문은 닫히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몇 발 앞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큰 실패를 맞았다. 내 손으로 세운 작은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내가 힘겹게 쌓아 올린 첫 번째 성이었다. 그 무너지는 장면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은 뜯겨나가는 듯 아팠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질문을 던졌다. 왜 망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 보았는가? 다시는 같은 길을 걸지 않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 밤이 나를 바꿨다. 눈물 속에서 나온 결론은 단순했다. 나는 그동안 열심히만 했지 현명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무지한 근면으로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다시는 남이 만든 길을 확신 없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사람들은 지혜를 책에서 찾으려 한다. 물론 책은 훌륭한 스승이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내가 직접 피를 흘려 얻은 경험에서만 나온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다. 상처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 새겨진 교훈을 읽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상처는 값비싼 수업료다. 수업료를 냈으면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렇게 쌓인 상처들이 나의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었고 나의 시야를 길게 만들었으며 내가 세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다. 아니다. 실패를 외면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실패를 정면으로 보지 않으면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다. 나는 그 상처들 덕분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고 사업의 본질을 보는 감각이 생겼고 기회의 냄새와 위험의 냄새를 구분하는 후각이 생겼다. 오늘의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지금의 실패가 무엇이든 그 상처를 피하지 말라고. 도망치는 사람은 영혼이 약해지고 직면하는 사람만 강해진다. 현명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사람에게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내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한 가지 진리가 있다. 사업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난다. 이 단순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결국 무너진다. 젊은 시절 나는 자주 혼자라고 느꼈다.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고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했다. 가난 속에서 살아온 나는 누군가를 믿는 것이 늘 어려웠다. 그러나 사업을 하며 나는 더 크게 깨달았다.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큰 산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비용도 아니다. 대체 가능한 자원도 아니다. 사람은 기업의 뿌리고 곧 신뢰와 원칙의 증명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사업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능력보다 먼저 신뢰를 보았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신뢰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능력은 곧잘 변하고 재능은 오래가지 않지만 신뢰는 시간이 흐를수록 값어치가 높아진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수십 년 쌓아온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능력이 뛰어나 보인 사람에게 회사를 맡겼다가 신뢰의 균열 하나가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는 모습을. 그래서 나는 원칙을 세웠다. 사람은 단 한 명도 가볍게 뽑지 않는다. 눈앞의 성과보다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방향을 먼저 보았다. 그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끝은 비극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우리 회사의 진짜 경쟁력은 제품도 기술도 자본도 아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다. 신뢰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찮아 보인다. 하지만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신뢰가 깨지는 순간이다. 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혹할 정도로 정확하게 보았으며 한 번 신뢰를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기회를 주었다. 그 덕분에 평범했던 많은 직원이 내 옆에서 함께 성장했고 그들의 성장은 결국 삼성이라는 조직을 하나의 생명체처럼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혹은 단지 인생을 살아가든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시간을 잃으면 다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신뢰를 잃으면 그 어떤 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을 선택할 때 망설이지 말고 의심할 때는 더 깊이 보라.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로 놓지 마라.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이 바래지 않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결정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속도를 숭배한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그런데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깨달았다. 원칙 없이 얻은 속도는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속도는 언젠가 반드시 벼랑으로 떨어진다. 가난하던 시절 나는 어느 작은 거래에서 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면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 구석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익은 금방 사라지지만 신뢰는 평생을 따라온다. 그날 나는 그 유혹을 거절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했다.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작은 결정을 지킨 덕분에 나의 인생은 엉뚱한 길로 비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원칙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가난할수록, 급할수록, 불안할수록 더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만이 뒤돌아보았을 때 흐트러짐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돈은 신뢰 위에서만 자란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위에 모든 탑도 함께 무너진다. 사업을 하며 나는 수없이 많은 제안을 받았다. 어떤 제안은 너무 달콤했고 어떤 제안은 당장 회사를 크게 키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단 1%라도 비정직함이 숨어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내려놓았다. 원칙은 당신을 속박하는 족쇄가 아니다. 당신을 위험한 길에서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천천히 가도 길을 잃지 않는다. 반면 원칙을 잃은 사람은 빨리 가도 결국 무너진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매 순간 물었다. 이 결정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언젠가 우리를 무너뜨릴 씨앗이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삼성을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성장하게 만들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외롭고 힘들 때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원칙은 결국 큰 부후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도 조용히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어떤 유혹을 받고 있든 당장의 이익이 얼마나 달콤하든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원칙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단단함이 당신의 부와 삶을 오래 지켜줄 것이다. 사람들은 빠른 결과를 원한다. 오늘 시작했으면 내일은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이번 달에는 성과가 보여야 하며 올해 안에는 인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걸쳐 깨달았다. 모든 위대한 일은 느리게 시작해서 한순간에 폭발한다. 삼성도 그랬다. 처음에는 미미했다. 작았고 초라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보잘것없는 시작 속에서 긴 시간을 견딜 성장의 씨앗을 보았다. 사람들은 지금을 보지만 기업가는 항상 10년 뒤를 본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구조를 본다. 젊을 때 나는 깨달았다. 한 번의 행운보다 천천히 쌓인 내공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흐려진 판단은 결국 무너지는 기반을 만든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에도 빛날 것인가? 이 질문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덕분에 삼성은 단순한 회사를 넘어 산업 자체를 바꾸는 흐름을 만들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성공은 성공의 비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얼마나 지루할 만큼 반복했는가에서 온다. 위대한 성장은 대단한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시기의 묵묵한 축적에서 시작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빨리 가려 하지 마라. 대신 깊게 뿌리 내려라. 뿌리가 깊으면 폭풍이 와도 나무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뿌리가 얕으면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바람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업을 하며 나는 수많은 변화를 마주했다. 전쟁, 산업 붕괴, 경기 침체, 기술의 격변. 그러나 그 어떤 변화도 나의 원칙 하나를 흔들지 못했다. 장기전으로 가라. 지속되는 힘으로 승부하라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기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란다. 느리게, 그러나 단단하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큰 부후를 얻는다. 나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조급함은 당신의 적이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지죽에서 온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지금의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고 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다. 시간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장기적으로 보는 자는 잠시 흔들려도 결국 이긴다. 그리고 그 승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나는 강해 보였지만 사실 누구보다 두려움이 많았다. 가난이 주는 두려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사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하지만 나는 일찍 깨달았다. 두려움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은 두려우면 멈춘다. 그러나 나는 두려울수록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왜냐하면 두려움 뒤에 항상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발을 떼기 직전의 공포. 그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때였다. 젊은 시절 내게 닥쳤던 한 가지 위기가 있었다. 모든 자금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다. 그날 밤 나는 초라한 책상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붙잡고 수십 번 계산을 반복했다. 허리 굽은 등 뒤로 집안의 정적과 책임의 무게가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두려움이 내 판단을 흐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붙잡아 주었다. 두려움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나는 더 깊이 살폈고 더 멀리 바라보았고 더 단단한 결정을 내렸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는 불확실성을 견뎌야 했다. 경기 침체, 제품 실패, 경쟁사의 공격, 예측할 수 없는 시류의 변화. 그때마다 나는 깨달았다. 두려움은 나를 주저앉히기도 하지만 올바르게 다루면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안전줄이 된다는 것을.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두려움은 나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이 선택의 가장 나쁜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질문은 내 모든 큰 결정을 관통했다. 사람들은 용기의 정체를 오해한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움직이는 마음의 근육이다. 그 근육을 단단히 키운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두려움 뒤에는 당신이 반드시 만나야 할 인생의 문이 있다. 그 문 앞에서 멈추지 마라.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사람과 두려움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둘의 인생은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두려움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이 더 멀리, 더 오래, 더 크게 성공한다. 나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진리를 굳게 믿었다. 돈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이 만든 흐름을 따라간다. 이 흐름을 만든 사람만이 돈을 얻을 자격을 갖는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채웠다. 그러나 나는 흐름을 만들었다. 돈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물을 쳐가가면 잡을 수 없지만
물을 흐르게 만드는 길을 파면 물이 스스로 찾아온다. 부도 마찬가지였다. 젊은 시절 나는 수없이 많은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중 대부분은 눈앞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나는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일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가? 이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가? 돈은 결국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곳으로만 모인다. 사람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사람의 불편을 해결해주고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일, 그런 일만이 오래 살아남았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흔히 놓치는 것이 있다.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 돈의 본질은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순환이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신뢰를 쌓으려고 하라. 신뢰를 쌓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였다. 신뢰가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고객이 늘고 파트너가 생기고 근로자의 의지가 강해지고 투자자의 시선이 머물렀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삼성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었다. 나는 사업의 본질을 수없이 관찰한 끝에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돈은 결국 사람이 만든 길을 통해 흘러간다. 길이 좁으면 흐름도 좁고 길이 막히면 돈도 멈추고 길이 부실하면 흐름은 금방 무너진다. 그러나 길이 넓고 단단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커지고 돈은 거센 강물처럼 흘러들어왔다. 내가 만든 길은 기술이 아니었다. 공장도 아니었고 자본도 아니었다. 내가 만든 길은 신뢰의 길, 원칙의 길,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구조였다. 사람이 머무르는 길은 오래가고 사람이 떠나는 길은 금방 무너진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기업은 사라진다. 반대로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사람이 믿으면 기업은 살아남는다. 나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은 사람을 모으는 길인가?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길인가? 사람이 머무는 길을 만들면 돈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 찾아온다. 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흐름을 만든 사람에게만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간다. 내가 젊었을 때 가장 무거웠던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가족의 기대와 책임감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내가 벌어야만 내일이 마련되는 현실 속에서 가족은 때로는 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무게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사업 때문에 가족을 희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 가족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족은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였다. 내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가족 때문이었다. 나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가족의 내일은 누가 지켜주는가? 그 생각 하나가 나를 무너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으켰다. 가족은 때로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일깨워 주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아내의 묵묵한 뒷모습, 자식들의 잠든 얼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말했다. 너는 멈추면 안 된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성공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공을 이루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는 것을. 삼성을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갈림길에 섰을 때도 결정의 기준은 늘 같았다. 이 선택이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 이 길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늘 똑같이 말한다.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일하라.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돈을 벌고 회사를 키우고 이름을 남기는 일보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가족은 가까이 있을수록 더 소중하지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종종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성공도 의미를 잃는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든 그 끝에는 반드시 가족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마음도 흔들린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단단할 때 당신의 삶 역시 단단해진다. 가족은 방해물이 아니다. 가족은 느리게 걷는 당신의 발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나침반이다. 그 나침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만든다. 나는 평생 동안 혼자 싸워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길을 나 혼자 걸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할 때 늘 개인의 의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이 있어야 완성된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아이디어도 미숙했고 경험도 부족했고 자본은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손을 내밀어 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격려, 믿음, 작은 도움, 그 모든 것이 나를 살렸다. 어떤 이는 숫자로 판단했다. 나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고 이익이 될지 분석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는 숫자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 삼성이 성장할수록 나는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공은 능력의 총합이 아니라 관계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기업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100사람의 성실함이 더 강했고 100사람의 성실함보다 1000사람의 신뢰가 더 깊었다. 나는 이 흐름 위에 회사를 세웠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항상 대답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뒤에 수천 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공은 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기대고 살았던 가족들, 그들의 무게가 나를 밀어주었다. 나는 항상 경계했다. 혼자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성공은 반드시 오만이 되고 오만은 결국 실패의 그림자가 된다. 그래서 나는 단 한 번도 성공을 나로 말하지 않았다. 성공은 우리의 것이었고 그 우리가 바로 기업의 힘이었다.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도 당신이 보지 못하는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을 걱정하는 가족, 당신을 응원하는 동료, 당신을 닮고 싶어하는 후배, 그 모든 마음이 당신의 삶을 앞으로 밀고 있다. 성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혼자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성공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공이란 누군가와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조용히 쌓여가는 시간의 선물이다. 사람들은 기회를 운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하늘이 준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우연히 굴러 들어온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우연히 굴러온 기회를 본 적이 없다. 기회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였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작은 방에서 수없이 책을 읽고 수없이 메모하며 미래를 그렸다. 그때는 아무도 내 노력을 보지 않았다. 나 스스로도 그 노력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분명하다. 그 조용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모두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기회를 찾기 위해 늘 밖을 바라본다. 어딘가에 큰 사업이 있을 것 같고 누군가에겐 특별한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기회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준비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그저 불편이고 부담이며 때로는 재앙이 된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는 작은 신호만으로도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린다. 삼성을 키워가는 동안 나는 수많은 산업 변화를 마주했다. 그리고 그 변화마다 누군가는 위기를 보았고 누군가는 기회를 보았다. 나는 늘 후자였다. 왜냐하면 나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강조했다. 기회를 찾으려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원칙이었다. 준비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운 작은 교훈,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은 감각, 사람들을 신뢰하고 원칙을 지켜온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기회가 왔을 때 두려움 없이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었다. 기회는 대부분 조용히 온다. 소리도 없고 경고도 없고 세상은 그저 평소처럼 흘러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갈림길 하나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때 준비된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발을 내딛는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두려움의 시선을 돌린다. 나는 그 차이가 평생의 불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아왔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지루함, 변화 없는 일상, 사람들의 무관심,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미래의 기회가 당신에게 오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기회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준비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이 깊고 단단할수록 기회는 더 자주,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나는 젊은 시절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다. 가난이 주었던 공포 때문이었다. 한 번의 실패가 가족의 생계를 흔들었고 내 한 걸음의 실수가 내일의 빵 한 조각을 빼앗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가로 살아가며 나는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다시 배웠다. 실패를 피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실패를 견디는 사람만이 끝까지 간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빛나는 순간만 바라본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숫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가 쌓여 있다. 나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안다. 삼성이 오늘처럼 단단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 실패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에서 마주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철저히 기록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판단이 흔들렸는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실패는 나에게 화려한 성공보다 훨씬 더 값진 스승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실패하면 감춘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한다. 그러나 실패를 숨기는 사람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다음 성공의 재료다. 실패는 당신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당신의 오만이 도려지고 당신의 판단이 정교해진다. 그 과정을 버티는 사람만이 비로소 더 큰 성공을 견디는 힘을 갖게 된다. 사업을 하며 나는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후회했고 수없이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실패 때문에 포기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성공은 실패의 반대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 위에 쌓여있는 결과라는 것을.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는 당신에게도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다. 실패는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다. 실패가 없으면 성장도 없다. 성장이 없으면 진짜 성공도 없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 실패 속에는 반드시 당신을 위한 배움이 숨어 있다. 그 배움을 잡아내는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 같은 인생을 만든다. 실패를 피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정직한 스승이다. 사람들은 성공을 말할 때 환경, 기회, 능력, 운을 많이 언급한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얻었다. 성공은 결국 자기 관리에서 갈린다. 나는 타고난 천재가 아니었다. 체력도 약했고 가난으로 인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끝까지 지탱해 준 것이 있었다. 바로 규율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아무리 가난해도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 책 한 권을 잡으면 끝까지 읽었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배움을 얻으려 했고 작은 사업 하나를 맡아도 마지막 디테일까지 점검했다. 이런 규율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뒤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사람은 쉽게 흐트러진다. 조금 성공하면 방심하고 조금 힘들면 핑계를 만들고 조금 나태해지면 내일로 미룬다. 그러나 이 작은 틈이 평생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큰 선택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다. 삼성을 키우던 초창기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 단 1시간이라도 더 공부하는 습관은 나를 누구보다 뛰어난 판단자로 만들었다. 직원들에게도 강조했다. 업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다.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규율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넓게 만드는 힘이다. 규율이 있는 삶은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걷게 만든다. 나는 나태함을 경계했고 자만심을 두려워했으며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겼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무너지는 선택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폭발할 뿐이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온 규율이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성공은 결코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성공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결정력을 만들며 결정이 인생을 만든다. 당신의 인생은 거대한 결정 하나로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 그 작은 리듬이 당신의 부와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인생을 살며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을 보았다. 멀리 가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능력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나는 능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일관성, 즉 끝까지 한 방향을 유지하는 힘이다.
세상은 늘 흔들린다. 경기는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산업은 뜨겁다가 식고, 유행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평가는 쉽게 뒤바뀐다.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번 방향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목표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새로운 길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흔들리는 사람이 가장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삼성을 세울 때도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쟁, 자본 부족, 기술 격차, 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가야 할 길을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기적 성공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 기업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가야 할 목적지가 뚜렷하면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흔들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흔들림은 내 마음이 목적을 잊을 때 찾아온다. 나는 그 사실을 알기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목적을 놓지 않았다. 목적이 있으면 고통은 견딜 수 있고, 두려움은 다룰 수 있고, 실패는 배움이 되고, 지루함은 축적이 된다. 하지만 목적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고통 그 자체가 된다. 내가 말하는 흔들리지 않음은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귀를 닫고 세상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사업을 하며 나는 트렌드도 보았고, 경쟁사도 보았고, 기술의 파도도 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삼성의 목적이라는 기준으로 걸러냈다. 그 기준을 잃지 않으니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오늘의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어떤 목표든 도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어떤 꿈이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마침내 손에 넣는다. 세상은 당신을 흔들 것이다. 환경도, 사람도, 불안도, 피로도 당신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당신이 가는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걸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가장 멀리 간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한순간 무너졌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묵묵히 걸어 끝내 자신의 길을 열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능력도, 환경도, 운도 아니었다. 정답은 더 단순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나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환경을 탓한 적이 없었다. 가난, 교육의 부족, 전쟁, 산업의 혼란, 그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 마음 하나가 나를 실패 속에서도 일으켜 세웠고, 두려움 속에서도 걸음을 내딛게 했으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했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말한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당신이 몇 살이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늦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더 나은 인생을 향한 결심이 늦을 때이다. 뒤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조용히 쌓아온 하루, 흔들리지 않고 지킨 원칙, 끝까지 끌어안은 책임감, 사람을 향한 신뢰,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길게 본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삼성이라는 한 생명체를 만들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신이 짓는 작은 선택, 지금 당신이 지키는 작은 다짐, 지금 당신이 보여주는 작은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당신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억하라. 삶은 한 번의 선택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그러나 꾸준한 선택은 삶을 반드시 바꾼다. 나는 이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꼭 닿기를 바란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때다.